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써왔던 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써왔던 그 내용을 다시 보려 보니까, 제가 다음 카페에서 들어가는데, 다음 카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단종 돼가지고 이제 이거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 강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방송했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죠. 오늘은 따로 할 게 없으면은 근문신고에 화폐집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줄까? 그래서 근문신고는 과연 어떤 책인가? 그러니까 근문신고라는 책을 들어봤지만은 과연 무슨 책인지 어떤 책인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면서 근문신고를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글을 쓴 거 보면은 자, 근문신고에 대해서 그 원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에서도 별로 연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그냥 묻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어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야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것을 못 봐요. 저도 맨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맨 처음에 볼 때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묻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이 근문신고 10번 이상을 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번까지 안 보고 한 3번 정도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고 도남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다 정확하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의문사항에 와서도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풀면서 거기서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풀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이 바로 고조선 때 쓰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폐집에 있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또 오늘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거 보니까 예전에 이야기하려고 한 게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할지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근문신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없어요.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 보고 이야기하고 무슨 이럴 거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문신고에 대한 인터넷에 아무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그냥 히자 하나 그 글자가 나오는 과정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 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쓰신 책, 선생님이 또 보셨던 그 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름대로 공부할 수가 있었죠.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진짜 큰 행운이었다. 내가 다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근문신고였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오늘 이야기할 게 뭐냐면 알라에 대해서 또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고온의 딸이죠. 그 알라는 제가 순편까지 이야기하면 순편이 인문집에서 거의 한 권 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근문신고 상하권이 되는데 하권 전부 다가 거의 순편이에요. 그 순편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순이 누구였구나. 바로 알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운 것은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가 된 사상적 기초는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름은 대한민국은 한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의 시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중계씨가 이게 모의를 해가지고 도산회의죠. 그게 도산회의 해가지고 순을 어떻게 죽이자 해가지고 창호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리죠. 그러면 순하고 여호와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원수지간이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계속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리고 이름은 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과 여의 원한이 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해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죠. 지금 우리나라의 오는 동남아 애들 거의 다 이슬람을 믿는 애들이죠. 그렇죠? 이슬람을 믿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음식을 모두 할랄 푸드를 먹고 또 항상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원도 만들겠다, 지금 도처에 그 이슬람 사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는 원한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또 애를 또 많이 낳죠. 자, 귀한 외국인 노동자. 왜? 지금 지방에 가봐요. 지방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외국 사람들, 동남아, 또 몽고 애들, 베트남 애들, 중국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들한테는 참 잘해주면서 자기 식구한테는 굉장히 냉랭해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고 다른 집도 그렇고 또 우리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할랄푸드 제공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척하죠. 이렇게 엄지척. 자, LC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대글린푸드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 구내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이게 할랄 음식이죠, 차려진 식사를 하고 있다. LC현대중공업. 자,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잘해요. 외국인들한테 별로 나쁜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다른 나라는 인종차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인종차별도 안 하고 잘 받아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들한테 동정을 하면서 더 잘해주고, 그게 우리 심성이에요. 자, 이걸 보서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 왜 욕심도 안 차리고 이렇게 할까? 자, 우리는 고조선의 왕가의 그 맥을 그대로 잇는 장자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파, 어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림 다 죽을 때 세상을 살리는 그 임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한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 한번 좀 보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8선에 바둑판을 걸어놓고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을 훈수하고, 맨 처음 미국과 소련이 판을 대하죠.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그것을 훈수하죠. 나 못하겠다, 떨어져 나갔죠, 소련이. 그래서 중국이 다시 와서 판을 두는데 이제 판이 다 굳어질 상태죠. 지금 중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중국이 예전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와가지고 중국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켰죠. 근데 외국 그 기업들한테 홀대를 하니까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걔네들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있나 할 수 정도로 개차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판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 바둑판이고 조선 인민이 바둑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두다가 판 닦으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자, 흩어지게 되면 이제 그 바둑과 바둑돌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선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뭔데 증산이라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냐 이야기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천지공사 내용의 거의 100%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공사 짜놓은 울로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가슴에 두는 말이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몸을 어떻게 만들지?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만드는 일이 바로 후천 가을 기후를 담을 수 있는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선천의 묵은 때를 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서 항상 얘기해요. 안에 있는 묵은 때만 벗기면은 지금 새로운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말고 묵은 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백신을 맞으면은 이게 안 빠져요. 왜? 이게 자꾸만 화만 치고 수기운이 안 올라오니까 수가 돌아야지 물기운이 그냥 수기운이 돌아야지 정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들어온 것도 물에 들어가면 강이나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도까지는 다 되지만 너무 포화가 상태가 되면은 강도 썩고 바다도 썩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은 트랜스 휴먼들은 이미 포화가 넘친 썩은 강물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화가 안 돼요. 참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 보리죽 먹고 양파꿀 레버리 이렇게 먹고 하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늘은 산화 그래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백신 독은 별로 염려할 것 없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주인이 돼야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데 우리가 뭐길 대 주인을 하냐? 우리 조상님들이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주의 어떤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자, 주인은 어느 편도 들 수가 없고 그저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 그 공개의 지절. 자, 공개란 말이 굉장히 안쓰러운 말이에요. 근데 공개란 말은 이게 이바지할 공이죠. 그렇죠? 윗사람의 음식을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우리를 더 좋은 나라,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우리 근본이 되는 우리 역사를 개벽하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고대사 공부하면서 단군 빠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근문식물을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하면서 화폐집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 그 자체가 바로 고조선 때 쓰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자, 머슴이라고 하고 계집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말들이 우리 말로 풀면 다 해석되는. 그래서 이 고조선 문자, 고구문 청동기 명문을 해석하는데 우리말이 안 들어가면 정확히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을 어떻게 완성하고 우리가 제대로 읽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소남자 선생님이죠. 장박군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열심히 우리가 바로 오제 봉기, 그때 그 역사가 바로 고조선 봉기라는 사실까지 5년 동안 그 낙성 선생님하고 소남자 선생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하고 인정을 하셨죠. 자,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주셔가지고 그 편지 내용도 언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백명집에 나오는 칼 세저스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칼 세저 뭔데? 어떤 배경적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그러니까 시험제 신동훈 씨, 소김전 씨, 대화주 씨, 류주 할머니, 저는 고양시, 제국까지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라 라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누가 그거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찾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강의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소개를 하고 칼 세자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 많이도 안 하고 조금씩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보면서 전적집 앞에 금문 신고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대서인데 대표하는 글인데 그 글만 다 한번 해석을 해서 소개할까. 그 내용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맨 끝만 좀 소개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많이 안 하고 이건 안내 방송이니까 소개만 하고 자 이런 것이 있다. 금문신고에 이런 내용이 쓰였다. 조금 알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금문신고에 대한 보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소결. 총괄하면 고구문에 관한 연구는 중국 상고사를 세우는 일로 결코 필자의 개인적인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낙 선생님 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끊어있기가 제대로 안 되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맨 처음에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몇 번 보니까 선생님 글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이구나. 선생님도 자 네가 이걸 보고 글 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글을 쓰고 그래서 한번 보내봐라. 또 번역한 걸 보내봐라. 그냥 번역한 것을 계속 보내드렸죠. 저는 마침표를 잘 써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낙 선생님은 글 쓰는 게 비슷하네. 너도 글을 길게 쓰는 편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괄하면 고구문에 관한 중국 상고사를 중국 상고사. 자, 중국 상고사는 뭡니까? 지금 오제붕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기의 앞에 오제붕기가 있습니다. 오제붕기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중국의 상고사죠. 중국의 상고사인데 그 얘기는 신화나 전설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냥 정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 나오는 유물과 유적이 없었으니까. 적어도 2000년 전까지는. 전설 속 도시들을 아직도 찾는 이유. 와 뭐야? 이태리에서 기원전 1500년경 황금 가면이 발굴. 기원전 1500년경? 대박. 황금 가면이래. 야 이거 얼마요? 호메로스가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일리아드 트로이가 실제로 발굴. 어허?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건물로 유명한 미궁. 크로노스 궁전이 실제 크레타 섬에서 발굴.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는 신화 아니야? 그치? 실제로 발굴이 됐다고? 진짜 미노타우루스가 아니라 청도 소싸움에 나오는 그런 소였겠지? 성경 속에서만 등장했던 전설의 도시 바빌론이 실제로 발굴.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발굴이 됐단 말이야? 되게 신기하다. 화산재로 파괴된 고대 로마 제국의 폼페이가 실제로 발굴. 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던 전설 속의 항구 도시 헤라클레이온이 실제로 수중에서 발굴. 우와 대박이다. 진짜 수중에서 발굴이 된 거란 말이야? 와 이거 찾은 사람은 진짜 눈이 뒤집혔겠는데? 아니 이건 띠용.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소문이 났을 리가 없어. 실제로 본 사람이 있고 존재했으니까 전설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것이 유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 세자루가 중국 상고사 즉 말하면 뭡니까? 조선사입니다. 고조선사입니다. 자, 고조선사는 뭡니까? 양웅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는, 그 사이에게 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정했죠. 그 자체가 저는 고향 있을 때까지는 잘 되다가 제국 때까지 잘 됐죠. 잘 되다가 제국이 욕심을 좀 부렸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떤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이 생기면서 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상극의 역사가 돼야지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워야 큰다고. 애들은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거기서 잘잘못을 가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했지 이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몰 때 예 하면 그런 발전 없습니다. 항상 반대적인 극하는 생각을 가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도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유구선 기독교 그다음 도교까지 이게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것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래. 일리가 있어. 저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사람은 결코 공부 못해요. 저 새끼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맞을까? 나도 한번 중국 공부해가지고 책을 한번 봐. 내가 한번 내가 그거 어떻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찾아 나가야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손한별 선생님한테 선생님 중고를 하지도 않으셨으면서도
어떻게 그 책을 정확히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하시면 나는 수학밖에 공부한 게 없다. 근데 그때 통해버린 거죠. 그리고 근무신고도 일일이 글로 쓰면서 해석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에 본 거죠. 자, 저보다 이제 선생님 밑에서 빨리 공부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때 다니던 사람인데 그분이 저보다 8살이 많아요.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그 책 좀 갖고 책 좀 내가 책을 얻는데 이게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죠. 해석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를 저는 이제 뭐 20살 때부터 중국어 공부해 왔으니까는 그게 쉽게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공부할 때 근문식을 번역하면서 번역서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번역했는데도 몰라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문 속에서 제가 이제 근문식을 공부할 때 근문 자체 한자가 나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아하, 이게 통하면 마음이 절실하면 그렇게 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이 통해야지 보이는 글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는 것만큼 그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역시 장님 코끼리만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볼 때 다르고 이쪽에서 볼 때 다르고 이쪽에서 볼 때 다 달라요. 다각적으로 봐야지 보이더라고요. 왜? 반만년의 문자의 고음을 공부하다면 세계의 역사가 풀어나오고 자 종교 사상이 풀어나오고 종교의 어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을 말하는 게 뭐죠? 유교예요. 여름은 기독교죠. 불교는 가을을 나타내고 도교는 겨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4분의 3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헛소리를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오히려 4분의 1을 만나 그 4분의 1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역을 알아야 돼. 주역을 알아야 돼. 주역을 알려면 유불설 기독교를 통하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봐도 이게 뭘 나타내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음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다.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저께 수행을 좀 하다 보니까 1시에 자가지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 5시 조금 못해서 일어나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 때 10시에는 자는데 늦어도 어저께 새벽 1시에 자가지고 오늘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갔다 오고 계속 수행하고 그리고 오면서 오늘 이렇게 몸이 이런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근무소 딱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이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 근문신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도와주는 듯한 보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걸 그래도 하나씩 하면서 아주 작은 심어가지고 알려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은 지금 끝나는 건 정말 다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한 대목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코 필자의 개인적인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 글을 보게 되면 낙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험합니다. 이분이 중국 공산당 문화상 부주석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유물상한에 입각해서 역사를 정확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정확한 거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그 말 자체에서 그 말은 중국 상고사의 실론에 나옵니다. 또 낙비기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겸한 분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맨 앞에 청출어람이라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후학들이 이것을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근문신고를 쓰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런 글을 과연 사람이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낙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위패를 사진을 놔두고 아침마다 차를 올리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단의 앞에서 이제 차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자, 바꿈도 한번 올려보게 하면서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그러니까 백양사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선생님 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일생일대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싹빙의 선생님 글을 보면서도 야 굉장히 겸한 분이다. 겸허하시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구나. 근데 이 근문식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약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번역한 책을 보면 절대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뭔걸 오늘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 필자에 글을 쓸 때 그 마음을 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지극해가지고 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경하고 근문식을 갖고 와가지고 오링 테스트 때 그 성경 뚝 떨어져요. 근문식은 안 떨어져요.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떤 경보다 더 뛰어난 글이 바로 근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집에 우환이 없어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자의 개인적 시비거리가 아니다. 요 자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방면에 있어서 중국 고고학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런데 중국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하면 그걸 다 무시해버렸죠. 왜? 근문에 나온 글자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조선에 있는 사람을 띄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사의 어떤 개창자의 후손들이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덮어버렸죠. 중국 놈들은 어디 가서도 우리나라에 험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대우가 좋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안 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곧 선천센상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왜? 자, 지금 전에 그 방송에서 우리가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192개국이 비자 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우리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뭘 얘기했냐?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고 고조선 유민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력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문화를 전해주었죠. 문화를 전해주다 보니까 그네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또 향상되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를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의 역사가 더 심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우리로 들어가는 자신의 우리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이 좋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나타냅니까? 이제 선전이 끝났구나. 그 하나의 사항을 봐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되어진지 그 자체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눈에 있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지금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천연두가 돌 겁니다. 천연두가 돌 때 천연두를 막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백신 맞은 트랜스휴먼들은 빨리 백신을 빼야 돼요. 자, 마늘만 주야 창창 먹어도 안 되고 또 양파만 주야 창창 먹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보리죽을 끓여가지고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만일 근문신고가 상부사 방면에서 능히 한조가 벽돌과 한 장의 기와 같은 건설적인 공헌을 한다면, 자, 이것도 이제 딱 선생님이 1978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을 쓰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읽고 몇 번 보다 보면 이건 인류의 보고다. 한 장의 기와는 하나의 큰 대들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설적인 공헌을 한다면, 자, 이것은
지금 미국과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의 하버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하버드에 모셔가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면 너 갈 생각 없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예 저는 뭐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술을 섰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계속 공부하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었죠. 이는 바로 필자가 사악에 바란 바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과학성을 향한 진군적 공군이 될 것이다.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화나 전설 얘기할 때 이건 과학적이야 좀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화 전설 자체가 뭘로 나오냐 고유서 문자를 통해 가지고 파생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 자체 원초적인 그 자료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 역사가 다 풀린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동이족. 우리 동이족인데 이는 뭡니까? 화살이고 이런 있잖아요. 이거는 하우의 시친자예요. 하우의 시친자인데 엄마 이름을 따서 이자로 불린 것입니다. 이는 타오의 성씨 중에 하나인데 그의 어머니는 옛날 인방의 여자임에 따라 하우를 이로 불렀다. 자, 하우는 간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엘급의 아들이죠. 자엘급은 보통 엄마 쪽 성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여자임에 따라 하우를 이로 불렀다. 그러나 혼인할 때가 되어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매의 곁을 떠나 되도록 혼인한 상대방, 즉 외삼촌이 결혼하기 위해 나온 시족, 또한 부모의 자매의 시족의 장가듦에 따라, 그러니까 그 고조선의 왕가의 그 결혼제도 보면 외사촌끼리 그 결혼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 반드시 자기 시칭을 가짐으로써 인방의 족이 아님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하우는 옛날 인자의 반체인 인자 거꾸로 쓴 거예요. 반체 시칭을 삼았으며 변에는 당연히 비가 되고 고족에서는 비 혹은 비로 썼다. 큰곰비예요. 이게 큰곰비. 하우는 고구문이 고증으로 볼 때 형제들 중 넷째 아들이 됨으로써 유웅씨, 헌원씨의 넷째라는 의미로 넷째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여호와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 보면은 제우스가 헤라한테 꼼짝 못하고 맨날 바라만 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여자한테 쪽을 못 쓰는. 그래서 다시 모계제로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계가 그것을 굉장히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 제사 지내는 날, 지 엄마도 여호와도 있었는데 거기서 다 죽여버렸죠. 나중에 이제 제사 다시 어머니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제사를 지냈지만은 아버지를 홀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부계제로 이렇게 내려왔죠. 또 하계는 순의 사이가 됩니다. 순의 사이는 순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자 사이를 그 당시에는 자로 불렀습니다. 아들 자로. 자, 보통 이제 그 아들은 나무로 썼죠. 나무성 남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비로 불렀으면 이는 또 사와 통해 시로 읽었다. 자, 시로 읽게 되는 시체 시자죠. 나중에 은매 때 이것을 시로 읽게 되었는데 하우가 어떻게 보면은 고조선을 망하게 하는 원흉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로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을 읽은 것이 본음이고 이는 변음인데 이는 기본적인 양음이라 이러한 현상은 문자 창조의 초기에 신동과 헌원을 부모로 삼은 두 족계가 언어 방면에서 서로 달랐던 까닭으로 무슨 음양대전과 같은 신비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자, 모든 것이 음양으로 대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때는 그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글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양족하고 웅족은 완전 족속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현재족이 계속 싸움을 걸고 시끄럽게 구니까 우리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황제족과 신동시족, 양족과 웅족이 만나면서 세계의 어떤 분쟁을 좀 해소하려고 했죠. 근데 그런 분쟁은 계속 심화가 됐죠. 자, 보세요. 세계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굉장히 대우가 좋으니까 중국어 한짓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나 I'm Korean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아는 사람들, 요새 이제 유럽 사람들이고 이제 미국 사람들 우리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역사 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초라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 것은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인종청소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쓰러지는 것은 자기 죄에 걸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끝은 자기 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돼요. 죄를 안 지게 되면 죄가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알고 바르게 행하면 됩니다. 바로 바르게 행하게 되면은 손에 손잡고 바로 차원이 달라지는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